안녕하십니까. 한세나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. 오늘 이제 350강은요. 자연인의 사망 상속 전에 분할징여나 지분양도 아니면 부담부징여, 가압승계를 통해서 생로병사의 전 인생 기간 동안 어떤 조세 전략이 있는지 10가지를 한번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주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기에 한번 제가 이렇게 연쇄재경전을 2020년 9월 1일자 내지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. 한번 잘 여러분들 찰칵해 보시고요. 예. 정지화면으로 찍어보세요. 예. 자, 이거를 제가 이렇게 A4 사이즈에 뽑았으니까 보시면 되고, 아니면 제가 말씀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10가지인데, 뭐 10가지 쭉 중요한 거 뽑아본 거예요. 이거보다 더 많죠, 사실 디테일하게는.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,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상속징여세는 이제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이제 공제액을 빼주니까 10년 단위로 한다. 10년 내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소급해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징여 금액이 올라가요. 그래서 10년 단위로 뜩뜩 잘라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무슨 사유가 있으면 주게 되고 하면 이제 10년들 합산이 되는데, 그래도 10년이 지난 건 다시 이제 빠지면서 다시 되니까 이게 연속된다 하더라도 세금의 계산상의 불이익은 없어요. 불편은 있을 뿐이지. 그래서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는데 부부간에는 이제 6억 공제가 돼 있고,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공제가 돼 있고, 미성년자한테 3천만 원 공제가 돼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어쨌든 한다. 그리고 이제 공제 금액을 빼고 나서 10년 단위로 다시 1억까지 10%, 또 1억부터 5억까지 20%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제 계산을 할 때는 10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징여 금액을 잘 생각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맞겠다, 그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징여해야 할 때 그 세율하고 사후 상속의 세율을 비교해서 징여한다, 이런 얘기죠. 징여는 이제 배우자 간에만 6억 공제되지만 그냥 자녀한테는 5천만 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계 세율 20%가 금방 5억까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나 상속재산의 경우는 만약에 총 상속재산이 한 10억 내지 20억이다 그러면 뭐 15억 정도는 공제가 되니까 5억 원에 대해서 한계세율 20%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상속재산이 자기가 집 한 채보다 더 많은, 그러니까 한 30억, 50억, 100억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사전쟁여를 미리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, 집 한 채 한 15억 정도에다가 약간의 예금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상속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로 사전징여를 하면 이제 징여세를 일찍 내는 것이죠, 미리. 상속인은 이제 죽을 때 내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의 차이를 생각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그래서 돈 내는 시점 차이가 있는데, 어떤 재산의 시가가 나중에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면은 상속할 때 그 상속세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상속하는 것이 좋다,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네 번째로 이제 수익이나 이익이 현금이 자꾸 나는 자산을 먼저 징여해야만 자녀의 이자나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의 자금 원천은 확보가 된다. 물론 근로소득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 어떤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 원천을 확보해 주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을 증여해 주는 것이 괜찮다, 그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현재의 기준 시가나 공시지가가 아주 낮은 것이나 향후 상승 예상이 큰 것들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. 지금 이제 낮으니까요, 증여세를 미리 내고 나중에 올라가서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그 미리 땡겨서 내는, 일찍 내고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. 나중에 10년 단위 합산되더라도 미리 증여한 자산은 증여했을 때 낮은 시가로 그냥 합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값을 그 당시 다시 재계산할 때 환산 가격으로 올리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리 좋아질 예상이 되는 재갈공명 정도의 그 예측력은 있어야 되겠지만, 그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.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증여하라, 그런 얘기죠. 여섯 번째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하면 세금을 두 가지로 갈라가지고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중에 내는 것이다, 그런 얘기죠. 그래서 높은 세 하나를 내는 것보다는 낫다. 그걸 이제 여기 비교해 보면, 집이 하나 있을 때 일괄 증여를 하면은 이제 다단계 누진 세율에 높은 세율까지 이렇게 다 하게 되지만, 부담부 증여를 해서 차입이나 전세가 되고, 요거는 이제 증여할 때는 이제 양도세를 내는 것이죠.
다단계 누진세율의 낮은 구간을 한번 거치고 또 나머지 이 순징여 구간은 이제 징여세를 내는데 역시 다단계 누진세율의 낮은 구간을 낮은 구간을 두 번이나 거치니까 낮은 구간 한 번 거치고 나중에 높은 구간 거치는 것보다 부담부 징여는 세금이 더 작게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직계 자녀도 7번째 직계 자녀도 많고 손주도 많을수록 전 가족한테 다 조금씩 균형해서 주면은 이제 수증자의 단위별로 따로 계산하니까 당연히 낮은 세율을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는 게 좋겠죠. 그다음에 만약에 8번째 기업의 운영 주식이 있다면 이제 기업의 지분을 일부 선정해 가지고 이 영업을 일찍 배당해서 자금의 소득 원천을 확보할 수 있다. 물론 이제 아직 올해까지는 차등 배당이 남아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 차등 배당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잉여금을 일찍 징여하기 위해서 지분을 미리 좀 자녀한테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기업이 쌀 때 아직 비싸면 이제 그때는 GS도 커지니까 부담스럽죠. 9번째로 이제 중소기업 등 법인소득 재산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상속공제 되니까 가업 상속을 하고 자녀가 꼭 가업을 승계하겠다면 일찍 징여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가업 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것은 200억, 20년 이상 경영한 것은 300억, 30년 이상 경영한 것은 500억이 공제되니까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 회사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전징여는 불필요하다. 그런 얘기죠. 10번째 마지막으로 중산층으로서 총 재산이 20억 원 내외라면 상속공제 1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에다 자녀 공제 5억 아니면 동거봉양 재산 주택공제 5억 또 이런 것도 있고 배우자 이름으로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대로 그대로 비율대로 가니까 10억 원 정도 공제되니까 나머지 차액 5억 원에 대해서 20% 정도의 세율이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완전 중산층 20억 내외 재산 가진 사람들은 별로 사전 증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 상속으로 가는 것이 아주 모양도 아름다워 보인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서혜 대표 방인종 회계사였습니다.